하지만 초구 성공률이 73.3%로 굉장히 좋은 편인 김욱 선수. 이 공을 잡아내면 뭐 2세트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뭐 빨간 공 뒤돌리기나 또 빨간 공 앞돌리기가 있습니다만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자, 앞돌리기로 갔습니다. 조금 길게. 게다가 키스까지. 네. 네. 그러니까 저 앞돌리기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의 키스도 상당히 많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을 주고 얇게 치기에는 또 컨트롤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뒤돌리기를 시도를 하는데, 그 뒤돌리기도 새 테이블 상태에서 밀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회전 없이 잘라치면 공의 변화가 커지고, 그러니까 결코 쉬운 공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뱅크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뭘 쳐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공인데, 네. 초구를 놓치면 상대 선수가 꼭 이렇게 득점을 하게 되는군요. 1세트에도 그랬고 지금도 임성균 선수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오늘 얇은 두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 이거 생각보다 많이 짧게 친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공이에요. 오, 좋습니다. 네. 3에서 옆으로 확 터져주네요. 네. 그래서 많이 속는 경우에요. 지금처럼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공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내 공이 노란 공보다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짧아지는 각이 아니라 조금만 잘못 쳐도 무조건 굉장히 길어지는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갑니다. 차이가 좀 네. 나는데요. 예. 평상시보다 이렇게 느리게 쳤을 때는 항상 투쿠션에서 공이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코너에 가까이 치는 공을 제외하고는 사실 속도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네. 현재 테이블 컨디션을 감안을 해서 약간의 조정을 했겠죠. 시도를 네. 했는데 뭐 그렇게 썩 잘 먹혀들진 않았습니다. 이제 김욱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오, 도와줍니다. 네. 자,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 이런 게 없이 아주 시원하게 갔는데 예. 키스가 오히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도 막 칠 공이 아니거든요. 예. 두껍게 치는 순간 거의 대부분 저 형태의 키스가 있기 때문에 얇게 끌어서 친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그 타이밍을 놓치고 쳤지만 도와줬어요. 네. 자, 일단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 일단 김욱 선수는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거침없이 저돌적으로 돌격을 하면서 상대 선수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능력이 좀 있는 선수죠. 1세트에 아쉬웠던 건 쉬운 공 연달아 2번 실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임성균 선수에게 맞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좀 경기를 보다 보면 네. 이 PBA 무대가 실수가 한 2차례, 3차례 연속 반복이 되면 상대방이 거의 용서를 안 하는구나. 두세 차례면 뭐 사형 선고죠. 그쵸. 예. 이 15점 게임에서 두세 차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버리지가 아주 높은 게임이 나오기 힘들고,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런 경기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공 하나 놓칩니다. 옆돌리기. 행운이 깃든 뱅크샷으로 득점을 시작을 해서 2개를 더 못해 4점을 만들어냈는데, 1세트에서도 이렇게 좀 평소라면 실수가 안 나올 법한 공들에서의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공과 1.9 가까웠고, 그리고
이 옆돌리기를 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역회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임성균 선수의 공격. 네. 자, 이번 세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회전이 많이 살아 있었네요. 임성균 선수가 앞서 뱅크샷 실패하고 자신의 공이 코너에 박히면서 뱅크샷을 내주게 됐고, 이번에도 공격 실패하고 나서 자신의 공이 코너로 가버리면서 상대 선수에게 조금 더 괜찮은 배치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래도 이 노란 공이 빨간 공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공이에요. 아, 네. 너무 얇게 맞았네요. 근데 저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조금만 두꺼워도 이게 각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얇게 겨냥하면서 역회전까지 좀 씁니다. 네.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나도 지금 모르게. 딱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역회전 쓰자마자 평범한 두께를 맞았다면 그 역회전의 효과가 좋았을 텐데 예. 의도했던 얇은 두께가 맞아버리니까 역회전의 역할이 득점을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안전장치 여러 개 했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네. 정확하게 노려보는 뒤로 돌려치기인데. 애초에 출발부터 두께가 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어려웠던 1세트를 너무 편하게 이기고 나니까 지금 좀 이 집중력이 떨어졌나요? 임성균 선수가 2세트 승률이 이번 시즌 63.6%,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지금까지의 스타일과는 좀 반대의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욱 선수는 아직까지 약간의 잔실수는 있기는 하지만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공격 찬스들, 공도 괜찮게 받고 있고 행운도 따라주면서 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이번 공도 아주 편안하게. 참 이 세트가 바뀌는 게 선수의 어떤 그 심리 상태나 모든 게 리셋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예.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첫 세트만 봐도 이 승부를 예측하기 되게 쉬울 텐데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중간에 커다란 그 변수 브레이크 타임 있고요. 얇게. 자, 처리가 잘 된 것 잘 같은데요. 쳤어요. 예. 네. 김욱 선수는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이었다가 안 좋게 넘어가는 순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안 좋았던 순간도 금방 털고 넘어간다는 그런 강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득점 위에 멀리 있는 흰 공 바라봅니다. 아, 네. 빼내질 못했네요. 자, 이런 거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금도 뭐 거의 코너길에 걸려 있는 뒤돌리기였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거 실수하면 좀 아쉽죠. 김욱 선수도 많이 물론 아쉬워하죠. 내가 못 친 것보다는 상대가 여기서 만약에 득점이 연결이 돼 버리면 그냥 1점 못 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현재 7대2로 5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스페셜 회전량이 네. 잘 남아있죠. 득점 성공. 가까이 있는 공으로 스핀볼 만들었던 임성균 선수. 흰 공이 코너 근처에 잘 갔는데 두께가 조금 예민할 수 있겠어요. 네, 무조건 얇게 차야죠. 오늘 얇은 두께는 좋았. 네. 네. 오히려 이거 지금 짧게 맞춥니다. 예. 근데 저렇게 치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저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일목적구가 또 좋은 포지션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자, 뒤돌리기보다는 옆돌리기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끗하게 잘 쳤네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지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빨간 공으로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멀리 있는 노란 공 뒤로 돌려치기 준비하는 임성균. 그러니까 이렇게 자, 먼 공은 이게 그래도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먼 공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로 앞에 있는 공은 뭔가 내가 컨트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훈련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선수들의 스타일상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하고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32권에서 이 16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임성균 선수 연속 득점 중간에 뱅크샷. 자, 이번엔 잘 들어갈까요? 이게 안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임성균 선수가 뱅크샷의 감각이 좋은데 예. 묘하게도 속도감이, 공이 밀리거나 물론 두께에 따라서 밀리는 거지만 예. 맞았을 때 저 정도 힘이면 사실 저거보다 빠른 속도로 와서 저 두께를 맞았다면 밀렸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딱 그 두께만큼 분리가 되는 그 상황이 나와버렸네요. 자, 빨간 공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정도의 각이라면 흰공 비껴치기 키스가 없기 때문에 네. 비껴치기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빨간 공 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까요? 키스를 빼면서 어떤 스트로크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거 키스는 빠졌어요. 그런데 공이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저렇게 만약에 저 공을 저런 방식으로 친다고 하면 당점을 밑에 주거나 회전을 많이 주지 않고 두꺼운 두께에서 짧게 치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 의도는 더 두껍게 쳐가지고 저렇게 투쿠션으로 흰공 쪽으로 가는 투뱅크의 형태로 이렇게 흰공 쪽으로 가는 키스를 아예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네. 아래쪽에서 횡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5이닝 5대7 세워치기인데 옆으로 네. 퍼지는. 자, 어차피 회전을 안 주고 치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은 두께에서 분리를 탁 시키는 그런 방법도 좋았지만 조금 더 두께를 써주고 좀 서서 내려오는 그 방법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5이닝은 두 선수 다 소득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네, 더블 쿠션 좋습니다. 이번엔 아주 깨끗하게 잘 성공시켰죠. 김욱 선수가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느낌의 출발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쉬운 공의 실수는 상대방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예.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꼭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죠? 길게. 예. 네. 일단 김욱 선수가 치자마자 이건 틀렸다 라는 느낌으로 공을 바라봤어요. 자, 오늘 지금 회전이 잘 살 수 없는 그런 스트로크가 되고 말았네요. 좀 약간 공에다 대고 미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죠. 약간 먹였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아했어요 지금. 자, 오늘 3뱅크가 지금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도 네. 이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성공을 시켰죠. 임성균 선수 오늘의 첫 3뱅크 득점. 아까 그 공을 잘 쳤으면 뱅크샷을 안 줬을 텐데 생각이 네. 들겠죠. 왠지 이 공 모아주고 뱅크샷 맞아보면 굉장히 손해본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클럽에서 당구를 즐기실 때
이 2점제로 치십니까? 1점제로 치십니까? 저는 1.0 치죠. 아, 2점제 해보십시오. 훨씬 재밌습니다. 와, 이 횡단 기가 네. 막힙니다. 네. 사람에 따라 2.0 치는 분이 있고 1.0 치는 경우가 있는데 2.0 칠 때는 경기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아, 그건 뭐 선택이니까. 예. 괜히 2점제를 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꼭 약간 재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더 적극적으로 뱅크샷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게 최대한 느리게 해서 저- 퍼뜨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면서 3연속 득점으로 8대8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임성균 선수가 따라오기는 했는데 초반에 차이가 있었던 걸 다 만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이 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여기서 그냥 이대로 김욱 선수가 휑 하고 출발을 해버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첫 세트 따내고 나면 이번 세트 더 잘해서 2대0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뭔가 감각이 확 살아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회전량으로 공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 공의 모양이 쉽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예. 옆돌리기가 굉장히 평범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내공이 일적구로 선택했던 빨간 공보다 더 뒤쪽에 있어요. 네. 절대 평범한 공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야 자신이 원하는 밀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아니죠. 저런 각에서는 두껍게 친다고 해서 짧아지는 밀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두께 선택이 얇은 상태에서 어떤 이제 팁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친 건 보니까 상당히 좀 두껍게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그냥 너무 평범하게 팁을 빼고 평범한 두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많은 선수들의 옆돌리기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는 옆돌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공일 때가 많아요. 네. 내공이 뒤로 빠져 있을 때는 긴각이 있다면 긴각 선택하는 게 낫죠, 오히려. 임성균 선수. 자, 속도 살려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지금은 저렇게 빠른 속도에서 약간 벌어져 있는 두 공이 동시에 이렇게 분리가 크게 돼서 맞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지금 같은 각으로 뒤쪽에 노란 공 비껴치기를 보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하게요. 네. 김욱 선수도 뱅크샷 준비합니다. 참 어려운 공인데. 정확하게 노려서 자 이거 잘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의미 있는 뱅크샷 만들어내는 김욱 선수. 남은 점수 넉 점. 잘 쳤죠. 예. 네. 네. 시원하게 뒤로 돌려치기 하나 더 추가. 예, 정말 꼭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해줬네요. 네. 1세트 그리고 2세트까지는 연속 득점을 하다가 약간은 의아한 실수로 연속 득점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래서는 안 되겠죠. 2세트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자, 네. 행운이 따라줬네요. 예. 네. 지나갔던 공인데 행운의 득점으로 득점. 자, 뭐 사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어떤 원포인트 위치를 딱 정해놓고 보낸 것보다는 이 스트로크의 느낌으로 지금 시도를 했던 공이거든요. 예. 그래서 키스가 났어도 득점이 된 거죠. 오, 지금도 키스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저런 키스는 아마 뭐 근접하게 가더라도 이 키스가 빠진다라는 생각으로 쳤을 거예요. 예. 근데 저 정도로 스쳐 지나가면 지나가는 동안에는 숨죽이고 지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마지막 공 비껴치기. 세트 포인트. 아주 시원하게 쳐서 이야 뒤쪽 네. 돌아 들어가며 비켜치기 포쿠션 성공. 6연속 득점으로 15대8 2세트가 끝났습니다. 자, 5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네. 두 선수의 이 경기 내용을 보니까 정말 오늘 예측하기 힘든 네.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임성균 선수 8점인가 치고 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뭐 추격은 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한 방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딱 거기서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와. 자, 오늘은 토끼가 귀를 굉장히 쫑긋 세우고 있네요. 네. 어제는 머리에 붙이고 있었는데. 네.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네. 세트 스코어는 1대1. 이제 5분의 브레이크 타임 이후 두 선수의 경기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